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귀가 약해지면 헛게 보이고 들리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귀가 약해질 때만 느껴지는 건 또 아닌가 보더라고요. 제 경우에도 피곤하거나 그렇게 특별히 다를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거나 들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이명하고는 확실히 다른데 단팬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있으시겠죠? 이번 이야기는 안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안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상한 걸 보고 들은 건 처음엔 그게 무슨 이명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 넘겨서 그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턴 그냥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닌 의미를 가진 말이 들리고 살짝살짝 있지만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병원에도 가봤는데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도 없고 주변에 말하면 귀가 허해서 그렇다고 그런 말만 돌아왔고요. 좋다는 것들도 챙겨서 먹었지만 그런 것도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처음엔 귓가에 뭔가 전파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윙 하면서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먹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이명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됐는데요. 그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걸 제가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 건,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것들이 시작된 날은 그날부터였어요. 여름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엄청 내린 날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층수를 누르고 그 닫힘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면 문이 닫힙니다 그러고는 올라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땐 층만 누르고 뒤로 돌아서는 옷에 묻은 이제 그 비물들을 털어내는데, 그래서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문이 닫히니까 전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하고서는 문이 닫혔는데 바로 다시 문이 열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거를 보고 황급히 달려와서 열린 버튼을 누른 것 마냥 말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누가 타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베이터엔 저 외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전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바로 또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제가 누르지도 않고 누를 사람도 저 외엔 없었는데,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처럼 시간이 지나서 닫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바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무섭지 않은 척하고 말하는 거. 그래서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무섭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 혼자 탄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잣말로 탔냐? 비 많이 오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조명이 순간 빠르게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껌뻑 하고 말이죠. 그땐 정수리부터 귀 타고 목덜미까지 짜릿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그때 살던 아파트가 복도식이고 그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2가구씩, 그러니까 총 4가구가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왼쪽 맨 끝집. 그때 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앞까지 냅다 뛰어서 현관 도어록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사용한 게 그 터치 방식인 도어록인데요. 그리고 도어 키는 따로 없고 지문으로 키를 대신하는 방식인데, 그때 지문으로 열려고 손가락을 댔는데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손이 물에 젖어서 그런지 손가락을 댔는데 그 틀렸을 때 그 소리, 막 삐삐삐삐 하는 소리. 그래서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평소에 지문으로만 다녀서 그런지 그 소중한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죠. 아, 여기 막 입술 근처에서 살랑거리는데 그때였어요. 저희 집 반대쪽 복도 쪽에서 뭔가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쳐다볼 때 그 느껴지는 시선 플러스 오싹한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손가락을 급하게 이제 옷에 닦으면서 막 곁눈질로 슬쩍 옆을 봤는데요. 진짜 제 느낌처럼 그 하얀 연기 같은 뭔가가 느리지만 확실히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행히 그 동시에 삐리리 소리가 나면서 도어록이 이제 열리면서 문이 열렸고,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뛰어들어가듯이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죠. 그리고 모니터로 밖을 보는데 김이 서린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그렇게 김이 서렸을 때 움직이지 않잖아요. 안경이든 뭐 카메라든 이렇게 보면 김이 서렸다고 그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움직이더라고요.
안개가 움직이듯 방향성 없이 무슨 연기처럼. 그땐 저도 겁이 나서 진짜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인데 그 옆집이 좀 오래 비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그 집에 이사를 오는지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사다리 차 대고 이삿짐을 나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옆집에서 이사 왔다는 젊은 남자랑 인터넷 기사가 오더니 옆집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확인 좀 할 게 있는데 죄송하지만 괜찮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벽장을 옮겨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인터넷 기사 도와서 셋이 같이 벽장을 옮기고 뭘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었는데 그때 가게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전날 봤던 그 젊은 남자가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랑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 짐을 엘리베이터로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뭐 한번 봤다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고요. 옆에 있던 그 남자 와이프도 그 남자가 이제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또 같이 살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길래 저도 그냥 말없이 가볍게 이제 인사하고 그 짐 옮기는 걸 도와주게 됐는데요. 근데 사교성이 좋은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몇 가지 따로 자잘한 것들이 있어서 챙겨서 올라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남자랑 같이 그 짐들을 이제 그 집까지 옆집까지 옮겨주고 가려고 하는데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다는데 아주 강력하게. 그 집 남자가 제 팔까지 잡으면서 한잔하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제 도움이 좀 크긴 컸었죠. 그래서 저도 마지 못해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그 남자 와이프는 커피 타고 저는 그 커피 기다리면서 옆집 남자랑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의미 없는 인사치레 같은 이런저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현관 옆방에서 애들 웃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막 깨르르 웃으면서 애들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아이들 이제 노는 소리죠, 흔하게. 그래서 애가 몇 살이에요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둘인가 둘 같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뭐 애가 둘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는 자기네는 아직 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 빠르게 그런가요 하고 말았네요. 예전 생각이 떠올라서 말이죠. 전에 살던 그 옆집 사람들도 젊은 부부였는데 동네 빵집을 작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게 앞에서 이제 어른들이 안 볼 때 애들이 놀다가 남매였는데 사고로 안타깝게 된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는 생각 있잖아요. 애들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 뒤로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른 척 그래야죠 뭐. 하여튼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제 집으로 와서 바로 문 걸어 잠근 뒤에 바로 침대에 누워버렸죠. 이거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환청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거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그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명인가 아니면 뭐 그런 영적인 것들. 집에 불 다 켜고 그리고 다른 방들은 다 잠그고 안방 침대 이불 속에 누운 채로 검색을 시작했는데 그때 발밑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드는데 그 뭔가가 제 얼굴 쪽으로 이불 밑을 잡고 패대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다리는 이불 밖으로 나오고 이불은 제 허리 위쪽에서 얼굴을 다 가린 상태가 됐는데 제가 팔로 이불을 힘껏 걷어내려니까 또 바깥쪽에서 그 무언가가 절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게 그 공포 영화에서 보면 이불 속에서 얼굴만 나와서 쳐다보는 그런 장면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가 지금 절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쳤지만 몸은 물론이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 현관 쪽 바로 오른쪽 옆방에서 좀 전 들은 것 같은 그런 아이들 떠들고 웃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진짜 그땐 공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데 공포 영화 보는 그런 기분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군대 다녀온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화생방 훈련 때 그것도 방독면 벗고 군가 부를 때 그때처럼 숨이 턱 막혀오는데 그리고 눈조차 뜰 수 없고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갖고요. 전 울면서 진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몸부림을 쳤고 그러다 뭔가 몸과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든 뒤에 전 눈을 뜰 수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천천히 손을 움직이고 눈도 슬쩍 떠서 보니까 제가 침대에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전 이런 게 가위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때 그게 가위라는 걸 처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위에 눌렸던 그 주 주말에 낮잠을 자는데
옆집에 이삿짐 센터 사다리차가 와서 이삿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에 깼는데 처음엔 옆집으로 이사를 오나 보다 하고 또 다시 누웠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바로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네요. 제가 그 주에 옆집에서 커피까지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전 베란다로 바로 나간 거였고, 전에 옆집에 이사를 온 게 아니었어? 그런 생각에 바로 베란다에서 옆집을 봤거든요. 그리고 옆집은 바로 제 눈앞에서 그날 이사를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꿈이지? 옆집이 오랜 시간 빈집이었던 건 사실이고, 전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한 것도, 현관 도어락을 열 때 이상한 게 다가온 것도, 모니터로 밖을 봤을 때 안개 같은 무언가가 문 앞에 있었던 것도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했거든요. 그건 꿈일 리가 없으니까요. 꿈이라면 제가 집에 어떻게 왔는지 다른 기억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억 외엔 다른 기억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현관 모니터를 보고 온 집안에 있는 불을 다 켜고, 그리고 바로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피곤했던 것도 아닌데, 모니터로 그 이상한 안개 같은 걸 본 뒤엔 기억이 지워진 듯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죠. 짜증이 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에이, 그런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애써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보니까 담배도 떨어졌고 그날이 주말이니까 그냥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하고는 나가서 술이랑 담배랑 사고는 다시 들어오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그때 꿈에서 본 그 장면이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 이삿짐을 나르는 부부로 보이는 그 젊은 남녀, 꿈에서 본 그대로가 제 눈앞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차 싶은 게, 가위에 눌린 날 엘리베이터에서 본 사람들 얼굴이 기억이 났는데, 그때 본 사람들은 눈, 코, 입이 없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듣고 있었다는 것도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때 그 사람들은 저보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먼저 누르고 죄송하다면서 몇 층 가냐고 물어왔고요. 전 그때 손이 막 떨려오고 머리가 쭈뼛 서서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거죠. 그때 그 생각에 빠져서.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소름이 돋는 게 진짜 확실해졌죠. 그 사람들 누른 층수도 저랑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때 새로 이사 오시냐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서자마자 바로 집으로 좀 말없이, 그 인사도 없이 왔고요. 아마 그 사람들 절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말이죠. 그 뒤로 그때가 옆집 이사 오고 그 다음 주말이었는데, 그때도 불이란 불은 다 켜고 있었죠. 그 집에서 나오는 날까지 불은 계속 켜고 지냈었어요. 다른 방문도 다 닫아놓고 그렇게 쫄보처럼 지냈었는데, 제가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쫄보는 아니었거든요. 쫄보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이상한 일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만날 사람도 없고 주말이기도 해서 밤에 거실에서 이제 TV를 보면서 캔맥주 한잔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초인 정도 있는데 그냥 문을 작게 똑똑똑. 그 시간에 누가 올 사람도 없는데 작게 똑똑똑. 은근히 겁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무슨 야식을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했는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TV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때 다시 똑똑똑. 그래서 그땐 좀 더 크게 누구세요 했죠. 그랬더니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앞으로 가서 누구시라고요 하니까 애 목소리인데 떡 드리고 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옆집에서 이삿떡을 돌리는구나 하고 문을 열려다가 그때 또 소름이 돋는 거죠. 예전 꿈도 그렇고 엘리베이터에서 실제 만났을 때도 아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마운데 제가 지금 씻던 중이라 문 앞에 두고 가줄래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현관 앞에서 또 애들 웃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땐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화가 날 정도로 막 짜증도 나고. 그래서 무슨 용기에 제가 그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을 확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 그쯤 되니까 오기가 생겨서는 먹고 사는 게 힘들지 귀신이 힘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히 죄 없는 사람 괴롭히는 것들이 싫기도 하고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신경으로 거실에서 마시던 맥주 다 마시고 남은 것도 다 마셔버렸었네요. 그리고 그 뒤로 지내면서 알게 된 거지만 그 집엔 제 예상처럼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고민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집에서 나가기로 하고 그 집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회사에는 숙소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숙소가 바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집에서 전 보름 정도 살아야 했어요. 그 집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갔는데, 그래서 보름 정도 그 집에 살 때 그 보름 동안 집안을 뭔가가 휙휙 돌아다니는 것 같고, 확실히 사람 말처럼 그게 사람 형상으로 정확히 보이는 게 아닌데 무슨 실루엣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옆에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곁눈질로 보면 그때도 이제 실루엣이 살짝 보이고, 그래서 빠르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없고, 냉장고를 열려고 하면 그 손잡이 부분에 제 옆에 뭔가가 서 있는 게 비추고, 베란다에 나갔다 들어올 때 문 닫는데 베란다 유리엔 그 제 뒤에, 그러니까 거실이죠. 거실 쪽에서 누가 저를 보고 서 있는 듯 제 다리 외에 다른 다리가 보이고, 귀신은 다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전 이상한 걸 듣고 보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숙소로 옮긴 뒤부턴 다행히 그런 증상들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당시엔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뭐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고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애써 기딸리고 허해져서,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그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미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버텼던 그날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안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오싹하네요. 저도 밤낚시를 할 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을 자주 느끼거든요. 그런데 안스님 사연은 그거랑은 그냥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과연 기력이 딸리고 허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 이사한 집, 새로운 잠자리, 새로운 물건, 그리고 새로운 존재. 이번 이야기는 동그라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동그라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동그라미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저희 친누나와 친척누나 부부에게 실제 일어난 사연이고요. 지금도 그때 그 얘기를 하면 소름부터 돋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기 힘들고 살 떨리는 일인데요. 그때 당시 친누나는 성남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생기기 얼마 전 친척누나 부부가 친누나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요. 그래서 누나는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줬는데요. 이삿짐을 나르다 보니까 집 현관에 여자 신는 샌들 있죠? 굽이 낮고 예쁘장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슬리퍼 비슷한 샌들.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덩그러니 떨어져 있나 하고 그걸 주워서 들어가려는데 사촌 누나가 그거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요 현관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 이거 짐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 샌들은 사촌 누나 것도 아니고 사촌 누나도 처음 보는 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샌들이 그냥 택만 붙이면 새 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새 제품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쩡하고 예쁘장한 샌들이 이제 필이 꽂힌 누나는 순간 욕심이 나서 그걸 낼름 신고 왔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 밖에서 봤을 때보다 더 예쁜 샌들, 다른 신발들보다 더 눈이 가고 보면 기분까지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갈 때도 외출을 할 때도 그 신발을 자주 신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 샌들을 신고 나가는 날엔 작든 크든 다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치는 곳은 거의 다 발과 다리 쪽이었는데요. 굽이 낮은 플랫슈즈 타입인데도 평지를 걷는데 발목이 꺾이면서 발을 삐기도 하고, 계단이나 비탈진 길에선 어떻게든 발이 겹질러서 넘어져서 구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신발이 남의 물건이라 그런 건가 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 뒤로는 그 신발을 신지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 앞도 아니고 멀찌감치 버리고 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누나가 저한테 말할 때도 그냥 가볍게 기분이 나쁘더라 이게 아니라 정말 꺼림직하고 소름까지 돋았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집에 진짜 뭐가 있는지 말이죠. 그 집과 관련된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그 집으로 이사한 친척 누나 부부. 이사를 한 뒤에 아이들 방에 가구들을 새로 들인 뒤부터 계속 안방으로 와서 자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누나 부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하고 처음엔 아이들을 안방에서 재우고 그리고 친척 누나가 아이들 방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날 처음 잠을 잔 다음 날 이상하게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치가 않더래요. 잠을 잘못 잔 거랑 다르게 기운도 없고 말 그대로 뭔가 이 기가 빨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그땐 그냥 이게 몸이 좀 잠자리가 달라져서 컨디션이 좋지 않나 보다 그렇게 넘기면서 며칠을 그렇게 아이들 방에서 잠을 잤다는데요. 그렇게 변함없이 아이들 방에서 잠을 자던 날이었는데 그때 자신도 모르게 그냥 눈이 떠지더래요. 그냥 팍 하고. 그런데 옆에 뭔가 허여멀건한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누난 다시 스르륵 잠이 드는 줄도 모르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잠이 들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애들 방엔 하얀색 드림캐쳐 장신구가 있었다는데요. 그걸 본 거라고. 친척 누난 그때 다시 잠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매형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며칠을 매형하고 자던 아이들이 엄마인 친척 누나랑 자겠다고 해서 그날은 매형이 아이들 방에서 잠을 잔 날이었는데요. 매형은 처음 잠을 자기 전부터 좀 뭐라고 그럴까? 한기? 자려고 누웠는데 그런 한기 비슷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애들 방인데 외풍이 들어오나 하고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외풍이 있는 곳도 없고 그래서 일어난 김에 의자는 불편하지 않나 하고 앉아봤는데 새로 산 의자가 삐걱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싼 제품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내일 날 밝으면 의자를 다시 조여줘야겠다고 누웠는데 그 뒤론 매형도 잠이 드는 줄도 모르게 바로 잠이 들고 처음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자야지 하고 누웠을 땐 자려고 해도 그렇게 잠이 안 오더니 의자에 앉았다 다시 누우니까 잠이 드는 줄도 모르게 잠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문득 꿈속에서 이상한 뭔가가 보여서 잠에서 깼는데 그때도 완전히 눈이 떠지지 않고 그래서 누운 채로 살짝 그 눈만 뜬 그런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 어두운 방에 주변은 어두워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 어둠 속에 뭔가 허연 게 하나 보이더래요. 그건 아이들 책상쯤이라고 생각되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매형이 눈을 비비고 그 허연 물체가 있는 곳을 다시 보니까 아이들 책상 앞 의자에 웬 여자가 하얀색 잠옷 같은 걸 입고 말이죠. 머리카락은 나이아가라 파마? 그런 식으로 꼬불하면서 붕한 정리가 안 된 머리를 하고는 뒤돌아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매형이 하는 말이 그때 그게 귀신이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 그리고 그거 보기 전까지 자긴 귀신이라는 건 믿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그걸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그게 사라지더래요. 그제야 매형은 그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죠. 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싶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뒤로 매형 스스로가 소름 끼쳐서는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 없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더랬죠. 저도 여기저기 캠핑도 다니면서 이런저런 신기한 일들을 경험해서 그런지 친누나랑 친척누나 부부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 이런 기묘한 경험담들이 그저 지어낸 얘기만 같고 재미로만 느껴지잖아요. 저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 그랬었으니까요. 동그라미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생기는 이상한 일들.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일인데요. 책상들이 있고 작은 테이블 있고 작은 의자 있고 그리고 격벽으로 사무실하고 구분해서 샘플 작업실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격벽엔 유리인데 그 뿌연 거 반투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뿌연 유리 있잖아요. 그런 유리로 이제 허리 높이에서 머리 정도 높이 그 정도 넓이였고 길이는 정확히 5m였고요. 그런 유리창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리창문 쪽으로 쭉 가면 샘플 진열장이 있고요. 그때 제가 집까지 이제 거리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잠도 많이 잤었거든요. 거기 샘플 작업실에서요. 바닥은 대리석 비슷한 대리석인가? 하여튼 그런 바닥이고 그리고 소파도 없어서 말이죠. 그냥 거기 바닥 깨끗하게 닦고 잠을 자는데 사무실 쪽에서 인기척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한기. 그때가 겨울이었고 그냥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리고 침낭 하나 챙겨서 그거 이불처럼 덮고 잤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코주위가 얼어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그때 그 한기는 말이죠, 다른 때 느껴지는 그 겨울철 추운 그 한기랑은 좀 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그 겨울 한기가 아니라 식은땀이 나는데 서늘하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 이것도 말로 표현하려니까 좀 참 그런데요. 어쨌든 좋지 않은 기분이 들면서 경계하게 만드는. 그래서 슬쩍 벽 쪽 창문을 보니까 뭔가 서서 작업실 쪽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못 본 거 아니고. 그리고 실루엣이 여자더라고요. 동그라미님 사연에서처럼 머리가 붕한 그런 머리를 한 여자 모습. 실루엣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 거기 사무실엔 저 혼자 있었고, 그 사무실 사람 중엔 여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그게 저랑 눈이 마주치고 한 2초, 3초 그 정도 지나니까 샘플 진열장 있는 쪽으로 이렇게 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심호흡 한번 하고 샘플 작업실 문 열고 사무실로 나갔는데 사무실엔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땐 제가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를 건 없지만요, 그땐 제가 겁이 좀 없을 때라서 말이죠, 날아서 다니라고 조용하게, 사무실에 있을 거면 너도 월세 내고,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험해보니까 경험하기 전이 훨씬 좋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말이죠.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욕실에서 씻거나 할 때 이상한 소리 들어본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샤워를 하거나 할 때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을 느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괴담은 아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루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루님의 기묘한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루님의 사연은 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원 입대를 하고 훈련소에서 일주일 정도 적응기간 훈련 중에 발목을 다쳐서 퇴소하고 나중에 육군 논산훈련소로 다시 입소해서 육군에서 군복무를 하셨다는데요. 이 사연은 그때 재입소를 하기 전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루님 형은 군복무 중이었고 부모님은 저녁부터 새벽 장사를 하셨는데, 그런 이유에서 밤에 집에는 아루님 혼자 있었다고 해요. 아루님 집은 2층 개인주택이었고 아루님 방은 형방과 같이 2층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꼭 새벽 2시 전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아루님은 그때 당시 집에서 알바 삼아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나름 꽤 피곤한 일이었었고, 일은 아침 10시쯤 시작해서 거의 밤 12시 전후쯤, 평균적으로 그때쯤 일이 끝났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이 끝나면 피곤하고 지쳐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연 속 이상한 경험을 한 그 첫날, 아루님은 그날도 그렇게 밤 12시 조금 넘어서 일을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데, 그때 욕실 환풍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환풍구가 망가져서 나는 소리인가 했었다는데요. 그런데 희한한 게 그게 낮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아니 낮에도 소리가 나는데 시끄러워서 못 듣는 건가 하고 그 다음날 환풍기 쪽에 신경을 쓰고 소리를 들으려고 했었지만 그 이상한 소리는 확실하게 낮에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루님은 제보하신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신도 귀신도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냈었다는데요. 그런 아루님이셨기에 그때도 그냥 단순히 환풍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신 부모님께 신경 쓰이지 않게 하려고 환풍기에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손을 볼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환풍기 교체와 그 청소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는데요.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니 교체나 청소할 시기가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글도 있었고, 환풍기를 청소할 생각이면 아예 그냥 교체하라는 글을 보고 아루님 자신이 직접 교체할 생각으로 환풍기를 구매했고,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신 그 저녁에 아루님이 직접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틀어보니 역시 새환풍기라 그런지 힘차고 조용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단 그때까지만요. 아루님은 그날 밤 다른 날보다 이상하게 더 피곤해서 몸을 풀려고 욕조에 물을 받은 뒤 욕조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욕조에 앉아있으니 금방 잠이 그렇게 오더래요. 진짜 참기 힘들 정도로 잠이 왔었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다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머리 위쪽에 있는 교체한 환풍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리더라는 거예요. 분명 교체를 했을 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그때는 교체 전보다 더 크고 더 시끄럽고 더 괴기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던 아루님은 그 소리에 놀라서 깼고, 일어나서 욕조 바로 위쪽에 있는 환풍기를 봤는데 그 이상한 소리는 아루님이 쳐다보고 있으니 아기 우는 소리 비슷하기도 하고 고양이 우는 소리 비슷하기도 한데, 그 소리는 마치 아루님 쪽으로 오고 있는 듯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루님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고, 그때 욕조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정도로 진짜 놀랐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잠시 심호흡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진정을 하니까 다행히 또 금방 괜찮아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듯한 그 소름 돋는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고, 조금 안정이 된 아루님은 환풍기 기계에서 나는 소린가 하고 환풍기 쪽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소리를 들어보니 그 소리는 환풍기 기계가 아닌 환풍구를 타고 들리는 소리였다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환풍구를 계속 보다가 분명 아주 순간이지만 아루님은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아루님을 쳐다보는 붉고 밝은 두 개의 눈동자를요. 그리고 그 눈동자와 서로 눈빛이 마주친 뒤 소리는 멈췄다고 하고요. 그걸 본 아루님은 바로 샤워실에서 나와서 문 닫고 2층 전등 다 켜고 바로 1층으로 내려가서 1층도 전등들을 다 켠 뒤 거실에서 TV 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부모님이 오셨을 때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부모님께서는 아루님의 얘기를 들은 뒤 집 밖에서 환풍구로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인 걸 아시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어디서 고양이가 울었나 하시고는 그냥 넘어가셨다는데요. 아루님도 더 얘기해봐야 이상한 놈 될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그 얘기는 접고, 입대 전까지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집안에 있는 전등이란 전등은 다 켜놓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뒤로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기 전까지 그 소리도 그 붉은 눈빛도 다시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루님께서 제보 뒤에 제가 밤낚시를 자주 다니니까 물어보셨어요. 혹시 밤낚시하면서 고양이나 다른 산짐승들 본 적 있냐고요. 본 적이 있으면 봤을 때 혹시 붉은 눈동자 가진 동물 봤냐고요. 아루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낚시하면서 고양이나 개는 물론 고란이나 수달, 외가리 같은 야생동물도 자주 마주치는데요.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동물들 안광은 붉지 않아요. 그것들 모두 지금 영상 속에서 보이는 제 눈처럼 빛이 나면서 하얗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아루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봤을 때 저도 바로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는데요. 어릴 적 아루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느낌인, 저도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땐 책상에 의자를 넣고 자리 깔고 잠을 잤었는데요. 그때 자려고 누워있다가 고개를 돌렸을 때 진짜 짧게 순간적으로 책상 아래에 집어넣은 그 의자 안쪽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던 붉은 눈동자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본 그 붉은 눈동자, 그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를 쳐다보던 그 붉은 눈동자는 아직까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루님이 보셨다는 그게 만약 눈동자가 맞다면 그건 절대 아루님이 말씀하신 그런 동물들의 눈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루님은 그날 과연 무슨 소리를 들은 걸까요? 그리고 환풍구에서 아루님을 쳐다보던 그 붉은 안광, 그건 과연 그냥 평범한 동물의 눈빛이었을까요?
교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